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우리 경기를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3월 고용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거였었는데요. 전문가들이 3월에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약 24만 7천 건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만 6천 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201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유로, 웬, 이안,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도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 주말 1.84%로 전주에 비해서 0.12%포인트 하락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2.11%, 계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가를 보면 러시아, 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고용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좀 늦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이머징 마켓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한 주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종합적으로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고 우리 경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지난 2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산업생산 상당히 부진합니다. 1월, 2월 전년 동월에 비해서 산업생산이 0.6%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서비스업 경기는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수출 부진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봐야 될 것은 재고가 좀 감소해야지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 생산에서 부진한 이유는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재고일 지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일 지수는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죠.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재고 지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생산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경기는 안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중에서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들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진한데 불구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이만큼이라도 회복되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를 보았을 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광 경기는 그렇게 안 좋은 이유는 서비스업에서 음식 및 숙박업 경기, 이거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점심시간에 식당이 붐비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쪽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 서비스업 경기는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까지 통계 보면은 소비는 아직도 부진합니다. 1, 2월 소매 판매, 대표적으로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죠. 전년 동월에 비해서 0.0%, 전혀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업들이 투자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1월, 2월 전년 동월에 비해서 8.9%나 증가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때 경기 종합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선행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어있는데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선행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선행지수가 상승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일 텐데요. 근데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역전되고 있죠. 국채 3년물 수익률이 1.71%로 기준금리 1.75%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앞으로 선행지수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이죠. 아마 하반기에는 선행지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수출입 동향인데요. 수출 올해 들어서 3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했고요. 그러나 수입은 15%나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큰 폭으로 흑자를 나고 있죠. 1분기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 2.8%나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요. 선진국 경제는 정체된 반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아시아 선행지수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것은 환율 영향이 우리 수출 시장에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엔화 가치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일본 엔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39%나 오른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경련이나 한국은행에서 기업실사지수, 소비자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최강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경련 기업실사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었을 때는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건데요. 정경련 기업실사지수를 보니까 4월 전망치가 다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들이 약간 많다는 것이죠. 한국은행도 기업실사지수를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는 70, 77 안팎인데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2월, 3월 약간 반등했습니다. 바닥은 지났다. 한국은행 경기실사지수를 보면은 이런 진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100을 큰 폭으로 밑돌기 때문에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아직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정경련 BSI보다 한국은행 BSI가 훨씬 나쁜 것은 중소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기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100 이상은 이상입니다만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은 가게들 소비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업 실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를 합쳐가지고 경제 심리지수를 작성합니다. 이걸 보면은 기업 경기, 소비자 경기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절 변동을 조정한 순환 변동치를 보면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최근에 작년 말보다는 약간 개선됐습니다만 경기가 아직도 상당히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은 부진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입니다. 지난주에 3월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 1분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0.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 2014년, 2015년 소비자 물가 기준을 2.5 내지 3.5%로 잡고 있는데요.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다. 물가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하게 됩니다. 경제 전망을 계속 분기별로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올수록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달 1년 전이었죠. 우리 경제가 올해 4.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요.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달에는 3.4%로 낮췄습니다. 작년 10월 3.9%인데 무려 3개월 사이에 0.5%포인트 낮춘 거죠. 이번 달에 얼마나 낮출 것인지 관심이 큽니다만 저는 3% 초반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전망치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8%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1.9%로 낮췄습니다. 아마 이번 전망 때 1%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금리를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미리서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테일러 준 책 우리나라 GDP가 잠재 GDP에서 얼마나 차이 있는가, 물가와 목표에서 실제 물가가 얼마나 차이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은 적정금리는 1%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산업생산, 서비스업 중심으로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재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선행지수가 오르면서 경기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이거는 선행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이 하나가 선행지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반기에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수출입 동향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및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약간 개선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기업이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경기가 최악의 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회복 속도는 매우 느리고요.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하반기에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목요일 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기준금리는 이번에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인하했기 때문이죠. 좀 지켜보자는 심리 이런 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